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에서 가장 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증원과 그리고 또 무전공 확대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나서 달라진 논술 전형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오픈 채팅방으로요. 현직 교사들과 유명 입시 전문가들이 교사, 학부모, 학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오픈 채팅을 지금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번이고요. 여러분이 이 비번은 추후에 변경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큰 2025의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전공이죠. 그래서 무전공 잠깐 살펴보면요. 무전공 확대로 상당히 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시원서 3개월 전에 이제 혼란이 있는데요. 수도권 대학은 51개, 그리고 국립대 22곳입니다. 그래서 총 25.6%를 무전공으로 선발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작년과 비교하면요. 거의 4배 효과입니다. 4배가 증가됐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고1 때부터 뭐 특정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이런 학생들은 다시 입시 전략이 수정이 불가피하고요. 합격선을 예측을 못합니다. 그리고 무전공 선발이 커지면서 뭐 당연히 다른 그 학과는 정원이 축소되겠죠.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게 제가 어문, 역사, 철학 계통은 선발 인원이 한 자릿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37,935명인데 근데 이 무전공 그 확대가 고교 학점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점과는 취지가 좀 퇴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것이 좀 걱정되는데요. 73개 대학 중에서 51곳, 29.5%입니다. 그리고 국립대 22개교, 그리고 그중에서 자유전공학부가 7.5%, 광역이 19.3%입니다. 그래서 계열별로 정원 제한이 있는 광역 모집보다는 학생들은 자유전공학부를 선호할 것이다. 그리고 모집 단위가 큰 만큼 합격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기존 학과 모집 인원이 줄면서 합격선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상향 지원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합격선 하락도 예상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6 대입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이 무전공이 방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합격선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합격선 경쟁률 또한 불투명하고요. 상위권 대학이 우선시되어 대학 간에 오히려 더 공고해질 수 있다 서열이. 그리고 비인기 학과가 좀 몰락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논술 전형 정확한 일정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술 반영 비율이 높아서 내신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바로 당연히 논술 준비를 하셔야죠. 수시 모집 논술 준비 중인 수험생은 지원 예정 대학에 논술고사 출제 경향, 또 하나 채점 방식, 또 수능 반영 여부 이런 거를 모두 자신한테 유리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또 하나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있다면 논술 100%를 반영하더라도 합격을 위한 등급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논술 고사 대비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수능 학습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더라도 논술고사 성적, 수능 최저 기준 등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및 수능 대비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신여대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죠. 9월 28일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각 대학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수학생을 뽑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의 인재상에 맞는 우수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논술 전형이 2026도 상당히 인원수가 늘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괄적으로 기존 내신평가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술이 학생 개인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대학이 더 많은 인원을 뽑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학마다 과목과 범위, 문제 유형, 그다음에 출제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논제의 난이도가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 대학에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 가운데 31개 곳이 수능 최저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능도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지원 대학이 같은 날, 뭐 이런 게 있죠. 같은 시간에 시험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다면 수시 6개 지원 카드 1개를 버리는 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날짜, 시험 일시를 잘 보셔야 되고요. 현재 요강이 공개된 상황임에도 논술고사 세부 일정은 아직 안 나온 대학들이 많습니다. 수험생이만 불가피한, 혼선이 불가피한데 여러분들이 그 학교 홈피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 수능 이전 논술고사는 지원자의 응시율이 당연히 높겠죠. 수능 이후에 진행되는 수능 가채점 결과에 따라서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논술고사 시험일별 대학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신여대 시작입니다. 그래서 연세대가 10월 12일, 그 다음에 당국대 죽전이 11월 2일,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보게 되죠. 수능 이후 11월 16일, 다음 날이죠. 토요일부터 건대, 경희대, 서울여대, 이렇게 숙명여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또 11월 20일에 한국기술교대가 들어가고요. 11월 22일에 연세대 미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1월 24일에 광운대, 그리고 끝으로 12월 1일 아주대학교와 한신대학교를 끝으로 예, 논술이 마치게 되겠습니다. 논술대학 모집인원인데요. 23년에 비해서 41개 교가 됐고요. 모집인원은 11,266명입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서울만 보면 23개교, 그리고 자연계열 25개교입니다. 인문계열 보면 건대부터 해서 서울여대, 성균관대, 홍익대까지,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가톨릭대, 의회, 간호까지, 그리고 성균관대, 이화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18%를 뽑는다. 이렇게 소시 전체에서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미적용 대학인데요. 인문계열에서는 카톨릭대부터 경기대, 광운대, 한신대, 한양대까지 인문계열에서는 수능 최저 적용을 안 합니다. 다음에 자연계열에서는 카톨릭대, 당국대,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한국기술교대, 한신, 한양대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을 한다는 것은 실질 경쟁률을 고려한다면 합격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술 전형 논술 반영 비율입니다. 이 빨간색은요, 새롭게 신설된 대학이고요. 파란색은요, 반영 비율을 증가시키는 대학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100%에서 고려대학교가 이번에 부활됐죠. 논술이 그래서 부활됐고 한국어대, 고려대, 가천대가 반영 비율을 증가한다는 거. 90%에서는 상명대, 신한대학교가 새롭게 논술 부활했고 경기대, 서경대, 성신여대가 비율을 올린다는 거. 80%에서 카톨릭대, 숭실대 마찬가지로 논술 반영 증가. 70%에서 을지대가 새롭게 논술을 부활시켰고요. 60%의 수원대, 한신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의 논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 때문에 각 학교 홈페이지들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언어 논술 같은 경우에 카톨릭 경희대를 비롯해서 한양대 인문 홍익대, 언어 논술 플러스 도표와 그래프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대, 경북대부터 해서 한국 항공대 경영, 사회계열이나 이쪽에 논제 유형이 되겠고요. 다음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 건대 인문사회, 경희대 사회, 숭실대 경상, 연세대 서울, 그리고 한양대 상경까지 수리 논술입니다. 한국 공학대 경영입니다. 영어 제시문 활용, 연세대학교 서울, 이렇게 한국외대 인문계열 들어가고요. 교과 논술이나 약술력 논술, 그 중에서 수학을 포함하는 학교는 가천, 삼육, 수원, 한신대. 미포함은 고려대 세종, 한국기술교대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수리 논술이죠. 수리 논술에서 마찬가지로 카톨릭대부터 해서 건대, 그리고 또 홍익대,
서울 캠퍼스, 홍익대 세종 캠퍼스, 수리 플러스 과학입니다. 경희대 의학계열 이렇게 들어가고요. 연세대학교 미래 의대과입니다. 다음에 수리논술 과학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아주대 의회 수리논술 생명과학 이렇게 들어가고요. 과학 통합논술 서울여대 통합과학 그다음에 생명과학 다음 교과형 논술과 약술형 논술이 있습니다. 언어 논술이 있고요. 인문 논술 여러분 논술 논제 유형을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최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대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두 개 합이 5등급입니다. 그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 두 개 합이 인문은 5등급, 한의학과는 4등급, 자연은 5등급, 두 개가 5등급, 의예과가 세 개 합이 4등급입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한국사는 5등급 들어가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 한국사를 1등급 높였죠. 그다음에 인문들에게 4개 합이 8등급, 경영 4개 합이 5등급, 자연 4개 합이 8등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인문 같은 경우에 3개 합이 6등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균관대 의대 같은 의예과 같은 경우는 3개 합이 4등급이라는 거. 그래서 수능 최저를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화여대 마찬가지로 약학전경이 4개 합이 6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중앙대가 의학부 의예과가 4개 합이 5등급, 한국외대가 인문에서 2개 합이 4등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국사는 4등급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변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5 논술 전형 신설 및 반영률이 당연히 증가됐다는 거. 이거는 2026도 이렇게 될 거라 제가 예상을 해보고요. 신설대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려대, 생명대, 신한대, 을지대. 그 위에 100% 논술 100% 뽑는데가 가천대, 고려대, 세종, 한국외대 등 15개 대학이 논술 100%입니다. 지원 경향을 계속 각 홈페이지에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변수가 뭐죠? 이번 논술에서 이 수능 최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경쟁률이 높은 논술 전형에서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실질 경쟁률을 낮추는 역할이다. 학생 개인에게는 수시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가 합격 가능성을 높이거나 합격 가능성을 0으로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자신의 수능 경쟁률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 최저라는 거는요. 수능 최저 기준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능 전형일지라도 수능 최저에 충족을 한다면 실질 경쟁률을 고려한다면 합격률이 높아지는 요인이 됩니다. 참고로 대학에 따라서 수능 최저 충족률은 다르지만 원서 접수를 마감한 시점의 경쟁률과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 실질 경쟁률 간에는 갭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논술보다 점수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가 기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시 모집 약술형 논술 실시 대학입니다. 13개 학교가 있는데요. 가천대, 수원대, 한국공항대, 한시대 있습니다. 여기 논술과 플러스 교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신 반영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고요. 일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고 잘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수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이 약술형 논술의 당락을 기준 잡습니다. 자, 이 4개 대학 말고도요. 또 고려대, 을지대, 서경대, 한국기술교육대, 삼육, 신한, 홍익대, 세종, 상명, 한국외대 글로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논술 100% 고려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논술과 교과 되고요. 또 하나 수능 최저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교과나 약술형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자, 2025 논술 전형에서 교과 약술형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9개 대학에서요. 총 13개 대학으로
늘어났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과 약술력 논술은 여러분들이 기존 언어 논술이나 수리 논술 그리고 먼저 유형이 여러분 학교에 시험 보는 거나 수능 유형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 준비에 대한 좀 부담이 적다 말씀을 드리고요. 선발 대학이 늘어나며 선발 인원 역시 증감에 따라서 이 교과 역술형 논술은 교과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합격하기 위한 효과적인 창구입니다. 이걸 노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학술력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EBS 연계교재 위주로 보세요. 그리고 수능 국어, 수학을 충실하게 학습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 약술력 논술의 가장 주목은 약술력 논술은 EBS 수능 연계 교재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담이 없죠? 단답형과 짧은 서술형으로 수험생들이 많이 선호하겠죠? 여러분들이 내신에 좀 불리한 학생들은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술 전형의 대비 방향입니다. 대학별 논술 유형이나 평가 핵심이 다르기 때문에 선행 학습 영역 평가 보고서, 그다음에 그동안 기출 문제, 그리고 모의 논술 등 대학 발표 자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각 대학교에요. 이런 그 선행 학습 영역 평가 보고서나 이 모의 면설 예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운 받으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예, 자신의 수능 경쟁률을 잘 고려하셔야 되고요.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한된 일정 안에 실시하기 때문에 희망 대학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 타임을요 잘 짜셔야 됩니다. 반면에 교육계에서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고교 학점과 논술 전형 부활이 주 원인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논술은 더 강화가 될 것 같고요. 인원은 더 뽑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논술 전형의 부활 원인이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 논술 전형 부활에 이게 고교 학점제가 가장 주 원인이 된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첫 적용 대상인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8 논술 전형의 위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과목별 선호도가 뚜렷하게 다르겠죠? 그다음에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은 과목은 제 생각에는 거의 수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개인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는 이 논술 전형이 가장 변별 확보에 좋은 전형입니다. 그다음에 논술 전형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제가 예상을 합니다. 고교학점의 운영 따라 논술 전형이 정원에 10%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수시 전형에 아예 원서를 내지 못했던 상위권 대학이라도 수능 최저 등급을 확보했다면 논술 전형을 통해서 입학하는 수험생은 앞으로도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시 모집 요강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 모집 요강에 들어가시면요.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맨 앞에 전형 요약, 주요 사항, 변경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입학 전형 제일 위에요. 이거 보시고요. 내가 어떤 전형, 어떤 모집이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시원서 일정, 논술 전형이나 제출 시기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보셔야 됩니다. 면접 일정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수능 전인지 후인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전형이 나에 맞는 대상인지, 또 지원 자격이 원서 접수 가능 여부가 되는지, 수능 최저가 있는지, 이런 것들, 대학의 교과, 비교과 반영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채팅에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들과 현직 교사들이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번은 이거고요. 추후에 변경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